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포트칠성 김하인 작가입니다. 우리 합격을 위한 긴 여정을 김하인 작가의 동영 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백꽃의 6회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자, 시간에는 동일 모의고사 제6회는 타시험 기출문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기출문제도 변형되어 있습니다. 51번부터 60번까지 10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51번 부동산 물권 변경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등기는 물권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 아닙니다. 2번은 뭐든지 명시, 묵시 가능하죠. 2번 무효등기 요금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 이루어질 수 있다.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행해진 중간 승낙 등기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중간 승낙 등기는 원칙 유효지만 여기처럼 허가구역은 효력 규정이라 이때 무효가 되죠. 4번 상속기관 소유권 취득은 등기할 필요 없죠. 법률 규정입니다. 5번은 일종의 모두 승낙 등기, 중간 승낙 등기입니다. 5번 미등기 건물 원시 취득자 써봐요. 갑이 원시 취득 있어요. 취득자와 승계 취득자 매수인 씁니다. 을 사이 합의 동그라미 합의회에서 직접 승계 취득자 써요. 을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그 등기 유효입니다. 원래는 갑 앞으로 보존 등기하고 을 앞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바로 을 앞으로 보존 등기에도 결과가 똑같아서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중간 승낙 등기입니다. 52번 등기 추정의 설명 옳지 않은 겁니까? 1번은 X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초음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동그라미 가등기 있으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강이 있다고 추정되지 않죠? 가등기는 아무 이력 없다. 대항력 없다. 추정이 없습니다. 정답은 비교적 쉬운 데 있었습니다. 3번 신축 건물은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나와요. 그럼 보존 등기는 제일 끝에 무조건 추정력 깨진다 하면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아요. 100% 아니지만 거의 맞는다. 그럼 다시 3번 신축된 건물은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보존등기 권리 추정력 깨집니다. 4번 등기가 자 동그라미 쳐요. 원인 없이 말소 동그라미 네 글자로 씁니다. 불법 말소. 그 말소가 잘못된 거라 두 글자로 씁니다. 유효. 살아있네, 유효. 그럼 유효입니다. 그 다음, 그 회복 등기 맞춰지기 전이라도 유효예요, 유효. 그래서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는 유효니까 적법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5번,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 보존 등기 나왔죠? 금칠 끝에 깨진다, 맞아요. 다시 5번,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추정력은 그 보존 등기 명의인 이외의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이란 게 해방 직후에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는 걸 말합니다. 그럼 보존 등기 명의인 이외의자가 사정받았죠? 그럼 깨진다. 아무튼 무조건 깨진다요. 보존 등기 무조건 깨진다면 거의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이 시간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를 좀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이 201조부터 203조는 이럴 때 적용되죠. 회복자 현재 소유자가 본권 없어요.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내 물건 돌려달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권이 있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본권이 점유할 정당한 권리라 임차인 본권이 있죠. 그럼 임차인은 임대차의 규정이 따로 있으니까 여기 201조부터 203조 굳이 적용할 필요 없고 전세권자도 본권이 있으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이걸 을이 본권 없이 점유합니다. 그래서 소유자 갑이 3년 후에 반환 청구했다. 이때 201조부터 203조가 적용돼요. 그럼 점유자 을은 본권 없이 점유하죠? 그럼 갑이 나가 그러면 을은 나갑니다. 을은 쫓겨납니다. 본권 없으니까 쫓겨날 때 201조부터 203조가 적용되죠. 그럼 자 다시 갑이 반환 청구하면 을은 나가야 돼요. 을은 쫓겨납니다. 그럼 우리 3년간 갑부동산을 사용했잖아요. 그때 자 201조에서 점유자 을이 선이라면 3년간 과실을 취득합니다. 그로 인해서 갑이 손해 입었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어요.
법에서 선의을 너가 3년간 과실 취득해 그랬죠. 그럼 갑에게 굳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203조에서 과실 취득했다면 통상 비료빈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만약 을이 악이라면 나가면서 3년간 사용이익 과실을 당연히 회복자 갑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다음 다시 갑이 을에게 나가야 돼요. 근데 202조에서 조미자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멸실 훼손시켰다. 그럼 얼마만큼 고쳐주는가? 을이 선의자주라면 현존 한도 그대로 배상 안 고쳐줘요. 현존 상태 그대로 반환. 근데 선자가 아니라면 손해 전부 배상. 악의도 손해 전부, 선의 타주도 손해 전부. 그래서 에어웨어 빨강색 선자 현존, 선자 현존. 나머지는 전손해 배상입니다. 다음. 자, 이어서 203조에서 점유자율이 갑소유 부동산에 피로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쫓겨나면서 나가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자, 피로비는 아까 점유자율이 선이어서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 피로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익비는 회복자가 선택하고 유익비간에서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하면 변제기간 늘어나서 돈 달라 못하죠? 그러면 아직 유치권 행사할 수 없어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럼 이 피로비나 유익비는 둘 다 반환할 때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피로비 지출한 즉시가 아니에요. 그건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는 본권이 있으니까 여기랑 상관없어요. 피로비, 유익비 둘 다 갑이 을에게 나가 라고 반환 청구할 때 청구해요. 또는 반환할 때. 그래서 반환 청구받거나 반환할 때 청구한다. 그래서 비용 청구 시기는 지출 당시가 아니라 피로비, 유익비 둘 다 반환 청구받거나 반환할 때입니다. 그리고 비용 청구 상대방도 지출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자가 여러 명 받겠다면 지금 반환할 때 그 회복자, 반환 당시 그 회복자에게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강색 글씨 2개 보이고 빨강색 네모 보이죠? 빨강색이 다 반환 청구, 반환할 때 반환 회복 당시 소유자, 다 반환 당시입니다. 이렇게 빨강색 네 가지 다 반환시예요. 53번 조매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조매자는 선의로 조매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가 사설을 끊어요. 그러니까 맞았는데 이제 권한 없는 조매했음이 밝혀졌다요. 그동안 조매에 대한 선의 추정이 깨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한 없는 조매임이 밝혀졌죠. 그렇다 해서 그 전 선의 추정이 깨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 선의점이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 동남쳐요. 여기 패소한 때 소 제기된 때부터 악의가 되죠. 3번도 주의합니다. 3번 선의점이자에게 과실 취득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점이자는 과실 취득할 수 있죠. 그래도 뭐 실수, 그러니까 주의무 위반이 있다면, 즉 실수, 과실이 있다면 별도로 불법행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 취득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서로 별도로 판단한다. 다음 4번은 748조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 X. 5번 악의점이자는 다음 가로쳐봐요. 과실로 인하여 맞았어요. 과실을 훼손한 경우 그 대가를 보상합니다. 과실 없이 그럼 틀리죠? 정답은 1번입니다. 54번 점유자와 회복장기의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선의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에 점유물의 사용이익 동그라미 사용이익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과실에는 천연과실, 법정과실, 여기 사용이익 포함된다. 2번 선의점유자는 과실 취득하더라도 통상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 없다죠. 54번이 간평 변형 문제죠. 동남 2번에 점이 찍어 있잖아요. 이게 변형된 지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심심하니까 그렇게 제가 표시해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간평 문제 똑같고 2번만 제가 변형했습니다. 시험법 우리 시험과 전혀 연관없으니까. 자, 3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규칙 사유로 훼손된 경우 선의점유자는 소유의사가 없네 타주네요. 그럼 이게 현존 틀렸죠? 선의자주만 현존. 나머지는 전손해배상. 4번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을
자, 반환 청구 그랬죠. 받은 점유자는 그때 필요비, 유익비, 유익비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4번이 정답. 5번 점유물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점유자는 유익비, 다음 지출 당시 전 소유자 틀렸죠. 비용은 누구에게? 지금 반환 청구한 그놈, 회복 당시 소유자, 그자에게 전가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부동산 소유권 점유취득시효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취득시 완성하면 곧바로 소유권이 아니라 등기해야 되죠? 등기총을 취득하고 이건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채권이라 이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고 채청이라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는데 시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공식대로 푸세요.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럼 자 문제 55번 부동산 소유권 점유취득시효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먼저 자 공식대로 다시 이건 완성 당시 소유자가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채청입니다. 그럼 자 이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점유개시에서 우리 시민시 완성하면 완성 당시 소유자 바로 왼쪽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완성 전에 이때 병 앞으로 소유권이면 이제 완성 당시 소유자는 바로 왼쪽 병이죠. 이제 병에게 등기 청구해야 된다. 소유자 중간에 10번 바뀌어도 11번째 바로 왼쪽 사람 병에게 청구합니다. 바로 왼쪽 사람이 완성 당시 소유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시완성자는 취득시 완성에 따른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가로쳐봐요. 시효 완성 당시 등기 명의인 가로 이자에 대해서 취득시효 주장해서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맞습니다. 바로 왼쪽 사람. 2번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 명의인이 바뀐 경우 윗사례에서 병으로 바뀌었잖아요. 병. 그러면 시효 완성자는 취득시 완성 당시 등기 명의인 병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죠. 왼쪽 사람 병에게. 둘 다 맞았습니다. 다음 이제 3번 있는데 자, 위 내용 보세요. 갑소유 부동산에 우리 점유계시에서 20년 시완성하면 을은 바로 왼쪽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완성 후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제 병은 완성 후 소유자라 오른쪽 사람한테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은 왼쪽 갑에게 있어야 돼요. 하지 않다가 병 앞으로 소유권이면 제3자를 보여야 되니까 병이 소유권 취득하고 을은 이제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밑에 박스 동그란 3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명의인이 변경되면 병으로 변경됐죠. 설사 등기 원인이 취득시효 완성 전에 존재하였더라도 시완성자는 변경된 등기 명의인 이자는 오른쪽에 있죠. 이자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때는 만약에 병에 갈 수 없는데 이제 만약에 병에서 갑 앞으로 소유권 회복됐다면 그때는 왼쪽은 탈 수 있다. 그러지 않는 한 원칙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자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점유계시에서 20년 시완성하면 을은 왼쪽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가 병 앞으로 소유권이 넘으면 을은 오른쪽한테 할 수 없다 그랬죠. 자 근데 우리 지금까지 계속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를 썼어요. 우리 20년을 거꾸로 역산해서 나는 이날을 점유 기산점으로 삼겠다. 그래서 이때 을이 완성했으니까 이때 을이 왼쪽 병한테 등기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이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죠. 그럼 제3자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산해서 기산점 멋대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데 단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갑으로 똑같다면 어차피 을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멋대로 갑과 을만 있다면 멋대로 기산점 역산에 삼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처럼 소유자가 병으로 변경됐다면 그 제3자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산점 멋대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단 그러더라도 병 앞으로 소유권이 바뀌었죠. 그때부터 을이 또 20년 점유했다면 2차 취득시 완성했죠. 그럼 다시 공식 이제 완성 당시 을이 왼쪽 병한테 이제는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공식 그대로입니다.
그럼 자, 동그란 4번. 취득시효 기간이 진행하는 중에 등기 명인이 변동된 경우, 그럼 제3자가 나왔죠?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 후든 여기처럼 취득시효 진행 중이든 등기 명인이 변동됐죠. 그럼 제3자 병을 부하기 위해서 계산점 임으로 삼을 수 없어요. 다음, 취득시효 기간 계산점 임으로 선택하거나 소급해서 20년 이상 초면 사실만을 내세워 시효완성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등기 명인이 변동됐으니까. 5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명인이 바뀐 경우 등기 명의가 바뀐 시점으로부터 다시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했다면 이제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이제는 주장할 수 있다 했죠. 틀린 것은 5번입니다. 56번 공일 분할 수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공일 분할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죠. 분할한 때부터 작네요. 2번 재판에 의한 공일 분할은 효물 분할의 원칙입니다. 효물 분할을 못할 때 경미하죠. 3번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만 독립해서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3번 소멸시효는 우리 시험과 무관합니다. 4번 공유토지를 현물 분할하는 경우에 반드시 공유지분 비율대로 토지 면적을 분할할 필요 없죠. 토지가 도로가에 있으면 더 비싸고 도로에서 멀어지면 더 싸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공유지분 비율대로 꼭 분할할 필요 없습니다. 5번. 자, 5번 주의하세요. 공유물 분할 조정 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현물 분할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즉시가 틀렸죠. 이 공유물 분할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협의해서 조정이 성립했죠. 그럼 당사자가 협의한 거니까 등기해야 돼요. 즉시가 아니라 등기해야 공유관계가 소멸합니다. 그래서 단독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정답 5번입니다. 57번 지상권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지루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에서 지상권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기간 만료 시만 행사할 수 있죠. 자, 2번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나대지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칩니다. 무상의 지상권 동그라미. 이게 일종의 담보지상권. 이걸 설정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그 대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제3자는 사용권은 없죠. 제3자가 그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한 것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그 제3자에게 단 지상권 동그라미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상이죠. 어차피 무상이라 임료이익이 나올 수 없으니까 돈 달라고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 지상권자는 지상권 유보가 남겨둔 채 지상물 소유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고 거꾸로 지상물 소유권을 남겨둔 채 지상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보세요. 자, 4번은 담보가등기 나왔나요? 그럼 담보가 보이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생각하세요. 다시 담보가 보이면 뭐하고 똑같다?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 담보가등기가 같은 말로 가등기 담보입니다. 그럼 뭐하고 똑같아요? 저당권. 그럼 저당권을 한번 바꿔 읽어볼까요? 저당권이 맞춰진 나대지. 그러면 저당 설정 당시 나대지죠.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법정기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4번 담보가등기 또는 저당권이 맞춰진 나대지에 소유자가 인제 건물 신축했죠. 그러니까 법정기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건물 신축한 후 그 가등기간 본등기가 근호되어 대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법지 성립하지 않는다. 나대지였으니까 정답이 4번이고 아무튼 담보가 나오면 저당권으로 바꿔고요. 5번 법정기상권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기상권 설정 등기를 경람이 없이 건물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5번에서 처음에 법정기상권을 취득했다 그랬죠? 그럼 법정기상권이 왜 인정되죠?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때는 무조건 건물 철거는 청구할 수 없어요.
대신 토지 사용료를 받는 거지 철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8번이 엄청 어렵습니다. 자, 관법지 성립되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자, 기억 환지 동그라미 환지나 환매는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기억은 바로 정답입니다. 다음 자, 갑에게 토지가 등기 있어요. 다음 지상의 갑 건물은 등기가 없네요. 건물이 미등기죠. 이걸 토지 건물을 우리 토지 건물 함께 함께 양수했다. 함께 매매했죠. 그래서 토지는 등기가 있으니까 을 앞으로 등기를 했고 건물은 갑이 미등기잖아요. 그래서 을 앞으로 아직 미등기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토지가 강제경매가 나와서 토지를 병이 경락받고 그럼 지상의 건물이 있죠. 그럼 자 강제경매로 병이 경락받았죠. 그럼 강제경매는 관수법상 법정이상권입니다. 그럼 관법지가 성립되려면 이 처분 당시 동일인 소해야 돼요. 처분 당시 이제 강제경매 당시 동일인 소유입니까? 토지는 등기해서 을소유, 건물은 등기 안에서 을소유 아니죠. 그럼 동일인 소유 아니네. 그러니까 관법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건물 철거된다 말이 아니라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법정기상권이 성립되는가 안 되는가만. 그럼 보라색 박스 강제경매 처분 당시 을소유 아니죠. 건물은. 토지는 을소유죠. 동일인 소유가 아니니까 애초에 법정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냥 니은 미등기 건물이 미등기였죠.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받고 건물에 대해서는 그 등기를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럼 토지는 을소유, 건물은 을소유 아니죠. 상태에서 그 대지가 강제경매에 대해서 소유자가 달라지면 그러면 동일인 소유 아니었으니까 발생하지 않는다. 니은도 정답입니다. 그 다음 자 토지가 공유일 때 관법지 성립입니다. 갑을병이 토지를 공유하는데 지상에 갑건물이 있다. 공유물이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토지죠. 근데 그 공유물에 지상권이든 법정이상권이 생긴다 해보세요. 그럼 엄청난 처분행위죠. 공유물에 지상권이 생기면 갑을병은 우리 땅 30년 사용 못합니다. 엄청난 처분행위라 전원동이 얻었을 때만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갑을병이 토지를 공유하죠. 갑이 토지 지분만 전매했다. 그럼 지분 전매는 전원동이 필요 없고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법정이상권 생기지 않는다. 다음 갑이 건물 지을 때 을동이 얻었는데 갑과 을 지분이 과반수가 넘어요. 그래서 갑이 을동이 얻어서 건물 지었죠. 지분 과반수 동이 얻었다. 그럼 전원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기지 않는다. 근데 갑을병이 공유 토지를 분할합니다. 공유물을 분할했다. 공유물 분할은 언제나 전원동이 얻었단 말이거든요. 이때만 생깁니다. 이때만. 그래서 처분행위라 전원동이 얻은 게 공유지 분할이죠. 이때만 생긴다. 디귿 공유토지 공유죠. 공유토지에 신축원금을 단독 소유하던 토지공자 일인이 자신 토지 동그라미 쳐요. 지분만 양도 동그라미. 그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전원동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생기지 않는다. 디귿도 정답. 그 다음 갑토지를 토지 매매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고 을이 건물 지었어요. 그럼 지금 마치 동일인 소유처럼 보이는데 근데 을 등기가 원인 모유랍니다. 그럼 애초에 토지는 을 소유인 적 없고 건물은 을 소유라 애초에 토지 건물은 동일인 소유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을 등기 모유라 이걸 말소해서 갑이 소유권 회복하면 을 건물 있죠. 그럼 이건 애초에 동일인 소유인 적 없죠. 그러니까 법정기상권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리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매수인이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한 후 그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자 원인 모여 동그라미 그 말이 애초에 동일인 소유 아니었어요. 모유로 밝혀져 말소됨으로써 건물 토지 소유가 달라진 건 애초에 동일인 소유 아니었다 해서 생기지 않는다 해서 결국 58번은 5번이 정답 다 성립하지 않는다. 5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 하나쯤 틀려도 합격은 지장 없죠. 이런 문제 틀려도 됩니다. 뭐 이 문제를 틀렸다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건 틀리라고 낸 겁니다. 틀리라고. 그럼 가볍게 찍어주면 되죠. 59번 이제 이런 거 맞히면 되잖아요. 이거 우리 기초 문제인데 자 지역권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토지 불법 점유자는 포할 필요 없죠. 통행지역권 시효치가 수 없습니다. 2번 승역지 조민가 침탈된 때 지역권형 승역지에 동그라미 쳐요. 반환 청구 동그라미 할 수 없죠. 지역권 저당권은 물청에서 반환 청구 X. 3번은 말이 바뀌었죠. 요역지가 일필토지해야 되지만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도 가능하다. 답이 3번. 4번 요역지 전세권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 행사입니다. 5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한 때 다른 자 취득합니다. 자, 60번. 이제 아까 관법지는 틀려주고 아까 59번 지역권이나 60번 전세권 이런 거 맞히면 70점 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쉬운 문제 맞히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찍어주세요. 1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세금 반환 채무가 당연히 자 신소유자 동그라미 이적 이전된다죠. 전세권은 물권이라 대항력이 있으니까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 2번 전세권 전업기간이 동그라미 쳐요. 시작되기 전 동그라미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도 이 등기도 등기 공무원위에서 유효로 추정됩니다. 제일 그때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추정된다. 3번 전세권 설정할 때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죠. 기존 채권 가름할 수 있다. 4번 건물 일부 동그라미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 즉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 동그라미 이거 신청할 수 없죠. 그렇지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럼 답이 5번이죠. 전세권 나오고 무조건 필요비 X. 그럼 전세권자가 통상에 속으면 안 돼요. 필요비는 무조건 X. 통상 필요비 제출한 경우 그 비용 상환 청구하지 못합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이 시간에는 6회 동의문경사 제2강을 공부했습니다. 내일 다음 시간에 다시 3강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